네, 줌바렐라의 도전. 오늘 이 시간 아주 또 저희를 행복하고 즐겁고 유쾌하고 재미있게 이끌어주실 두 분 저희가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네. 우리 깜찍이 성금 씨. 네, 안녕하세요. 줌바렐라가 되고 싶은데 남자가 없는 깜찍하고 귀여운 천상 여자 서성금입니다. 천상 여자 성금 씨. 성금 씨는 이 남녀 평등 한번 뭐 네. 이런 차별 이런 거 느껴보신 적 있어요? 너무 많아요. 많아요? 특히 왜 이렇게 짝사랑을 할 때 있잖아요. 네. 남자가 여자를 짝사랑할 때 10번 찍으면 여자는 넘어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자가 짝사랑할 때 남자를 10번 찍으면은 그 남자가 싫다 그러면 죽어도 안 넘어와요. 에이, 그거는. 네. 어떤 여자가 찍느냐에 따라 그렇죠. 다를까요? 성별의 같은 여자끼리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성별 차이가 아니죠. 원래 사랑은 불평등한 겁니다. 그런가요?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불공평해요. 네, 네, 그리고 좋습니다. 또 한 분 계시죠. 최지영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강사님 오늘은 좀 특별한 내용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매번 직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오늘은 좀 직업에서의 남녀 간의 좀 차이에 대한 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직업이라는 게 사실상 경제적인 보정뿐만 아니라 그 자아실현의 도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직업에서의 남녀 간의 차별이 있다는 건 실질적으로 굉장히 생에서의 많은 차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군요. 우리가 정말 많은 시간을 일하면서 보내는데 그렇습니다. 그 일하는 곳에서의 남녀 불평등 심각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고용에서의 남녀 차별, 남녀 평등, 불평등, 뭐 이건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남녀 고용 평등과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법률이 있는데요. 네. 거기 2조 1항에는 차별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이나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이제 채용이나 근로 조건들을 달리하는 것들을 차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우리가 막연하게 이제 직장 내에서 어떤 남녀 불평등이 이제 공공연하게 존재한다라고는 네네. 알고 있는데 도대체 남녀 고용에 있어서의 불평등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나라? 좀 수치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네. 우리나라가 2005년부터 그 여성의 노동 참여도라든지 직업 안정도, 그리고 노동 보상도랑 노동 위상도 4개 하위 지표로 남성과 비교해서 평등한 지위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지표를 조사를 했는데요. 네네. 일단은 그 지위가 평등한 거는 100에 가까울수록 지위가 높은 편입니다. 근데 네. 가장 최근에 조사된 게 2011년 12월에 진행이 된 네. 2010년 그 성별 고용 평등 지표인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58.7%. 그러면 네. 반 정도네요. 그렇죠. 예. 아주 절반 수준이네요.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은 불평등하다고 느끼신다는 거죠. 예, 불평등 수치가 높은 거고요. 뭐 조금 더 이제 순위적으로 평가를 해드리면 네. 여성 경제 기회 지수라는 것을 적용을 하면요, OECD 국가 중에 저희가 30위래요. 그래서 최종 마지막이 지금 34위까지 있는 상황이면 거의 어머. 최하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니 근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네. 이 여성의 고용이 증가되긴 한 것 같은데 네. 솔직히 현실적으로 남녀 차별이 존재하거든요. 예, 네. 그렇죠. 예. 현실적으로도 지금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는데요. 아직도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그 노동부에서 2011년도에 남녀 평등에 대한 전국민 의식조사라는 걸 진행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년 전에 비해서 이제 남녀 평등 그런 부분은 개선이 많이 됐다고 하지만 네. 아직도 한 48.7%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좀 남자 여자의 차이가 좀 커요. 그렇군요. 네. 남자분들은 한 50, 정확하게 56.8%는 네. 지금 평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저는 반면 평등하다고 심각하지 생각하고 않다.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여성분들은 한 59% 정도는 불평등하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성의 시각 차이가 굉장히 큰 만큼 여성이 느끼는 남녀 불평등 아직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네요. 우리나라 참 많이 좋아졌다.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어떤 국제적인 지위에 비교해 봤을 때 이런 불평등 의식은 정말 최하위라고 하니까 부끄럽기도 하고요. 우리가 달라져야 될 게 참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사실은. 네. 저는 굉장히 평등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 저희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 분의 여성 사이에 저 혼자 이렇게 남자가 있는데 근데 절제 기죽지 않으시잖아요. 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쓸쓸하고요, 사실. 근데 저는 잘 못 느끼던 부분인데 네.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를 지금 뭐 여성 입장에서는 참 정말 이제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럼요. 그런 이야기고 그런 또 조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그렇다면 입사시 채용에서 남녀의 차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또 종종 왕왕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남녀의 차별이 있을까요, 입사시에? 입사시 예를 좀 들어드리면은요, 네. 이제
채용하는 직무의 특성상 특별히 성별에 구애를 받지 않더라도 뭐 여성을 뽑는다, 남성을 뽑는다 구별을 한다거나 또는 남성은 3명, 뭐 여성은 1명 이런 식으로 성별에 따른 인원을 정한다거나 네. 이런 것도 남녀 차별이라고 될 수 있고요. 또는 여성의 경우는 기혼 요성, 뭐 결혼 여부를 따져서 미혼인 경우만 채용을 한다 또는 기혼인 경우를 채용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성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는 채용 공고에서 보시는 여러분들 뭐 용모 단정한 여성. 네. 예, 이런 것도 사실상은 용모 단정한, 예. 단정한 남성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용모 단정의 어떤 기준이 너무 아, 맞다. 애매하지 않나요? 아니야. 주관적이잖아요. 기준이 뭐예요? 근데 그러니까요. 여성은 용모 단정한 여성이란 말이 있고 남자는 군대 필자. 필자 그렇죠. 네. 이런 거 좀 본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받아들였던 것이 사실 알고 보면 성차별일 수도 있다는 사실 저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예를 들면 뭐, 여자는 몇 명 뽑는다, 남자는 몇 명 뽑는다,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였거든요. 여자가 하는 일, 남자가 하는 일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처음 알았는데요. 그렇죠. 네. 어쨌든 그러네요. 뭐 남녀 평등 저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못 느꼈지만 지금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것 들어보니까 네. 정말 조금씩 와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채용 조건, 아까 말씀하셨지만 용모 단정 이런 것도 참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법적으로 이렇게 채용에 관한 남녀 불평등 금지도 있지 않나요? 아, 예, 맞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 남녀 평등과 일가 가정 양립에 대한 법률 그 7조에 보시면은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채용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두면 안 된다. 그리고 또한 여성 근로자의 모집 채용에 있어서 그 모집하고 난 하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진 용모라든지 키라든지 체중, 신체 조건이나 미혼 조건 등을 다루면 안 되는데요. 아직도 지금 시중에 많이 돌아다니는 이력서를 보시면 네. 키를 쓰라거나 체중을 쓰라거나 맞아요. 뭐 종교나 혈액형 뭐 이렇게 불필요한 사항들도 굉장히 많이 적히게 되어 있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이 부분은요 남성들도 마찬가지 남자분들도 이력서 쓸 때 그런 거 다 씁니다. 키, 나이, 그렇죠 사는 곳, 학력 뭐 다 씁니다. 근데 혈액형. 키가 왜 필요할까요? 그래서 뭐 어떤 일을 하는데 키가 필요하고 뭐 모델이나 뭐 방송 일 뭐 이렇다면 필요할 그렇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키가 네. 뭐 그거는 근데 이제 남녀 평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네. 남녀 둘 다 포함된 이야기가 아닌가 그러니까요. 싶어요. 그렇죠. 네. 아니면 뭐 꼭 서서 일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뭐 선발이 너무 높으면 키가 좀 있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네. 지금까지 얘기 들은 걸로 봐서 우리 여성분들이 온갖 핍박을 다 가지고 회사 입사를 했어요. 네. 근데 또 차별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직장 내에서는 남녀가 어떤 차별이 있을까요? 그래요. 이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막연하게 차별 그러니까 사실 와닿지는 않거든요. 네. 그냥 뭐 수치로 말씀해 주시려고 했는데 좀 예를 들어 주신다든지 어떤 차별이 정확하게 어떻게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차별의 유형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네네. 같은데요. 일단 임금이라든지 임금의 기타 뭐 복리후생 조건에서의 차별이 가장 크고요. 그 외에 부서 배치라든지 또는 이제 승진과 관련된 불평등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내부에서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불평등까지 좀 가장 많이 드러나는 불평등 사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은 것 같네요. 남자와 여자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저도 친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네. 왜 회사에서는 프로젝트 팀들이 많이 구성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 팀에 여성들은 잘 안 끼워준대요. 오. 네, 남성분들만 이렇게 해서 또 하는 게 있다고 해서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네. 또 어떤 얘기요? 교육받으러 가잖아요. 이렇게 교육받아서 이제 승진하기 직전에 교육받고 이러는데 주로 남자들만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너무 동기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가지 못했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참 같은 여자로서 속상해요. 제 친구랑은 좀 다른 얘기네요. 제 친구에는 이 상관이 여성분이시래요. 아. 그래서 이제 모든 회사의 직원들 네. 회식을 하면은 이제 보통 남성분들이 하시는 회식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오. 네,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네. 뭐 차 마시고, 자기도 뭐 그런 게 좋다고 하는데, 좋네요. 네, 그렇죠. 이게 슬슬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네. 반대로. 승진의 기회에서 여성한테 밀린다는 그런 느낌도 받고, 뭐 다 똑같은 어디 조직이나 다 똑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그러네요. 해보는데, 네. 어찌되었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남녀 고용 차별에 대한 이 경험이
여성이 남성보다 이 2배 이상 높다고 네. 그렇죠. 차별을 당해봤다고 느끼는 게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정도 높다고 말씀을 지금 해주셨어요. 아, 예, 그렇죠? 맞습니다. 좀 남녀 차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역차별 사항도 있지만은요, 네.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차별을 느끼는 그 지수가 좀 확실히 더 높습니다. 뭐 이외에도 이제 고용 차별 사례도 남자와 여성이 좀 다른데요. 네. 여성은 이제 금전적인 임금이라든지 임금 조건 관련된 복리후생, 그 다음 순위가 이제 승진에 대한 차별인 반면에 남성분들은 이제 부서 간의 차별이 가장 부서 이동, 배치에 대한 차별이 가장 크다. 그래서 여성과 남성이 느끼는 그 남녀 차별에 대한 체감이라든지 실제적인 조건들이 조금 많이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네, 지금 이제 도표가 나가고 있는데요. 네네. 여성의 경우에는 금전적인 부분이 1위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똑같은 일을 했는데 금전적으로 좀 차별을 받고 있다. 이건 정말 엄청나게 억울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로도 그런가요? 정말? 예, 실제로 이제 평균치를 좀 대보면은요, 남녀 임금 격차가 조금 큰 편인데요. 2012년 3월 기준으로 보면은요, 남자 임금일 100이라고 했을 때 여성의 그 임금 수준율 66.3%로 평균적인 수준에서도 좀 낮은 편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조금 더 큰 건데요. 예, 비정규직으로 갈수록 더 이제 남성의 그 비정규직 비율보다 여성이 현재는 지금 39.6%로 남성이 53점대인 거에 비하면은 네. 여성의 비정규직 임금이 더 낮은 거죠. 네. 아니 왜? 전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쵸.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게 아니고 아무래도 여성분 육아도 있고 하니까 뭐 그래서 또 체력적인 부분에서 네. 남성분들은 그래도 조금 여성분도 힘이 좀 세다 보니까 좀 야근도 하고 좀 더 힘든 업무도 요즘도 하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이렇게 스스로 지금 계속 무덤을 파고 있는 건가요? 그럼요. 지금 무덤 파다 못해 지금 들어가셨어요. 요즘 안 그럽니다. 비정규직의 어떤 수만 해도 사실 여성분들이 아마 더 많지 않을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임금까지도 같은 비정규직 안에서 임금까지도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진짜 속상하네요. 그렇죠. 좀 문제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요, 네. 우리 기훈 씨가 너무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네. 랭킹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어떤 랭킹인가요? 이번 랭킹은요, 나 이럴 때 직장에서 여자인 게 서럽다. 그래요. 이건 아마 김 씨가 좀 잘 모르실 거예요. 예, 제가 이게 궁금했던 네. 겁니다. 네. 왜 도대체 여성분들은 뭐가 그렇게 서러운지, 그래서 왜 맨날 남녀 평등, 뭐 남녀 차별 이런 말씀 하시는지 네. 조사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네, 일단 네. 저희부터 뭐 한번 얘기를 좀 여쭤보죠. 해볼까요? 선희 씨는 그러게요. 지금 거의 직장 생활을 하시는 여자라서 거잖아요. 외로워요. 그쵸. 언젠가요? 네. 별로 없었던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렇죠, 진짜. 없죠. 굉장히 감사하긴 한데.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진짜 말했듯이 뭐 임금이 다르다던가 아니면 승진할 때, 불이익을 받을 때. 그럴 때 이럴 좀 때 억울할 것 같다. 서럽지 않을까 싶어요. 서럽지 않을까. 엄청 서럽겠죠? 우리 강사님 같은 경우는 어떠신가요? 혹시 좀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제 직장 내에서 보면은요, 정보들이 이제 남성들끼리 많은 정보가 공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요즘은 이제 다들 금연하시는 추세긴 하지만 이제 담배를 피러 남자분들이 나가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여자가 같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정보가 같이 교류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이제 안타까운 건 중요한 정보마저도 그때 좀 교류가 될 때 참여하지 맞아요. 못해서 저만 정보를 모르거나 맞아, 남성들이 더 정보를 많이 이렇게 알고 담배 있거나. 피시면서 네. 근데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 그거 알아?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아니 근데 사실 그때 진짜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맞아요. 오고 그렇죠. 가더라고요. 아니, 물론 그런 거 그래서 여성분 예. 태우시면 되죠. 왜 그걸?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오늘 답이 없네요, 오늘. 저는 뭐 그거보다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여성분들이 네. 왜 서럽다고 느끼느냐면은 여성분들이 만약에 남성분들은 뭐 그래요. 담배 피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 네. 아니면 티타임 때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할 때 보통 스포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남성분들은. 근데 여성분들은 그 스포츠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귀부터 닫으세요. 그리고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라고 제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여성분들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뭐예요? 군대 얘기. 그 다음은요. 축구 얘기. 축구 얘기. 축구 얘기. 제일 싫어하는 군대에서 거 축구한 군대에서 얘기. 축구한 얘기. 남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 그렇죠. 그러니까 귀를 닫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를 열고 그래서 여자들도 단기 사병이라도 한번 갔다 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나 이럴 때 위험하다. 직장에서 여자인 게 서럽다. 빨리 랭킹을 봐야 될 것 네, 그럼 같아요. 사위부터 보이시죠? 네, 4위요. 네. 4위는 제 의견과 비슷합니다. 네. 구내식당 아줌마가 여자라고 밥 조금 퍼줄 때 어머. 더 달라고 말하기도 뭐예요. 왜요? 난 이게 싫어. 아니 더 달라고 하시면 되죠. 남자들은 뭐 안 창피한 줄 아세요? 아니 앞뒤로 남자 직원들 있고 네. 그리고 이 직장 내에는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거잖아요. 어쩔 때는 예. 가족보다 더 오래 있는데 어머 제 밥 역시 많이 먹어. 얼마나 싫어요. 이게 어쩌면 민망하다니까요. 아니에요. 이게 어쩌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예요. 계속 스스로를 자꾸 코너에 모시네요. 보니까 남의 시선 남자들도 창피해요. 뭘 그렇게 야 남자들은 어떤 말 듣는 줄 아세요? 밥 좀 더 주세요. 그러면 옆에 이제 직장 상사가 이런 말합니다. 야, 일 한 만큼 먹어. 이거 더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사실. 그래도 많이 주잖아요. 아니, 많이 달라고 하시. 성금씨 뭐 나보다 많이 주더만요. 저때 식당 갔더니. 그러니까 3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입니다. 빨리 시집이나 가란 소리 들을 때 이거는 좀 남자나 소개시켜주고 시집 가라는 얘기라는 이것도 말이에요. 똑같아요, 이건 좀 아닌 남자들도. 것 같아요, 진짜. 나 답답하네요. 네. 아니, 빨리 그 나이 잠깐. 때 꼭 결혼해야 되나요? 나이가 많으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기만의 어떤 그게 있는데, 계획이 아니 약간 있는데. 자격지심일 수도 있는데 직장 내에서 네. 상사가 이제 시집 갈 때 되지 않았어? 시집 가야지 이러면은 괜히 그런 마음 들 것 같아요. 뭐야? 나한테 빨리 회사 그만두란 얘기야?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는 그렇죠. 여성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그걸 꼬아서 듣지 않는. 그렇죠. 네, 이 그런 꼬지 것도 좀 마십시오. 필요할 것 같긴 그럼요. 하네요. 네. 뭐야, 이제 빨리 시집 가야지.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부장님처럼 다시 오기 싫어서 안 가려고요. 괜찮네요. 성금 씨 이거 바로 적용하실 것 어때요, 같은데요? 성금씨? 2위 봐야겠네요. 2위 봐야 되나요? 네, 2위 한번 알려주시죠. 네. 자, 2위는요. 이유도 없이 남자 후배에게 승진해서 밀렸을 때 아니 왜? 이거 정말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근데 저는 이유가 없는 경우도 분명히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이유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본인이 모르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이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결과들이 나올 것 같아요. 여자들이 뭐 괜히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아니, 근데 일에 서로 능력의 차이가 있는데 만약에 네. 일의 능력이 정말 똑같은데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이건 네. 정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강사님 이런 경우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사회생활 하시면서? 아무래도 이제 여자분들은 직장 생활에 빨리 이제 진입을 하는 반면에 남자분들은 군대를 갔다 오셔서 연령이 높은 상태에서 진입을 그렇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경력이 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그 동일 직급을 받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조금 억울하다고도 할 수 있죠. 경력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좀 나이만으로 평가를 받을 때라든지 네. 하여튼 좀 억울한 상황이 그렇죠. 발생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제가 이거 2위 나온 이 부분, 네. 이유가 이유 없이 남자 후배에게 승진에 밀릴 때, 요만큼 인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예 1위 뭔가요? 1위는요? 나 이럴 때 직장에서 여자인 게 서럽다. 1위! 여자라는 이유로 능력 의심받을 때 왜 의심해? 뭘 안다고 나를. 아우 열받네요. 저는 그런 것도 생각나요. 그 아이디어를 채간다고 하죠. 네. 여직원한테 다 시켜놓고 부장님이 그냥 자기가 한 것처럼. 이런 경우도 프레젠테이션 좀- 뭐 이런 거 네. 있고. 네. 그렇군요. 아무튼 없어야 될 것 같네요. 네, 여러 가지 랭킹을 쭉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죠. 요 부분 또 뭐 어느 정도 제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갑자기 그렇죠. 조용해지네. 왜냐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그렇게 생각해요. 물건 같은 거 들을 때 여성분들이 여자 직원이 들고 가면 무겁게 하지 마. 이렇게 줘. 이렇게 안 그럽니다. 네 건 네가 들고 내 건 내가 든다. 굉장히 평등하네요.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무시를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자체도 무시거든요. 그리고 또 그럼요. 여성분들이 일할 때는 남녀 평등 이러는데 그럼 무거운 거 들 때는 뭐 남자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을 하면 큰일 납니다. 남녀 평등이 얼마나 무서운 짓인지 제가 봤을 때 아십니까? 오늘 큰일 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오늘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자, 그렇다면 이 급여 외에 다른 부분에서 또 차별을 받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들이 또 급여 외에 많은 경우에 차별을 받을까요? 어떻게 보면 조금 치사하다고 볼 수 네. 있는데요. 임금 외적인 복리후생 부분에서도 좀 차별이 진행됩니다. 복리후생. 예, 좀 실제 사례를 좀 드리면은요. 이제 복리후생에서도 경조사 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때 친족의 개념을 서로 달리하는 건데요. 뭐 친가는 3일, 뭐 외가는 1일을 준다거나, 그래요? 뭐 비용, 뭐 결혼식 했을 때나 환갑의 비용이 달라진다거나 이런 사례가 있어요, 실제. 그래서 실제로 외조모상회장에서 뭐 휴가를 받았는데 1일밖에 못 받아서 네. 이제 외조모한테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고 더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런 좀 안타까운 사례들이 조금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강사님 목이 막 매세요. 지금 그러니까요. 굉장히 막 너무 분하시 슬퍼요, 슬픈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건 좀 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여자들 승진과 관련해서도 아까 뭐 랭킹에서 살펴봤지만 승진과 관련해서도 불평등하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다고요. 예, 승진 부분이 조금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요. 네. 실제 한국의 100대 기업 중에 임원의 비율이 1%에서 2%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관리자들이 좀 적은 것이 현실이고요. 여성 관리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그 노동 위상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100% 기준으로 13% 수준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여성들이 사회 진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관리자의 비율이 적다는 것은 승진에서 좀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장기간 근속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회사 밖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불평등 중에서도 구조조정 때 또 그게 빛을 발하잖아요. 네. 특히 주부사원분들은 그 시간대 되면은 그렇게 겁이 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그 여성 침체가 될수록 여성 그 경제 참가율 같은 경우도 좀 줄어들고요. 또한 실제로 남성들이 그 전체적인 비율에서도 좀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실제 부부사원의 경우에서는요, 구조조정 때 이런 조건을 내기도 합니다. 이제 배우자가 직장에 있느냐 없느냐. 예, 이런 부분도 이제 조건으로 갖게 되면은 주부사원이 밀리기도 하고요.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은 예, 잘리는 거죠. 예, 구조조정에서 예. 하네요, 앞서네요. 진짜. 참. 밀리게 되는 경우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 뭐 출산을 회사로 돌아가면 여성분들이 또 출산을 한 그렇죠. 다음에 출산 휴가를 받고 출산을 회사로 돌아가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찬밥 취급을 받는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동의할 수 있는 게 남성분들도 이 예비군 훈련 3박 4일, 4박 5일만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찬밥 됩니다. 근데 출산 휴가를 갔다 오면 얼만큼 찬밥 취급을 하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좀 이거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이나 이런 경우도 좀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가를 갔다 오는 경우는 회사 내에서 좀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많이 주지 않기도 하고 실제 갔다 온다 하더라도 동료들의 눈치에 이제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이 실제로 육아휴가라든지 이런 것은 신청을 해야지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으면 의무상으로 반드시 줘야 될 그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상 뭐 기업의 입장에서는 출산휴가냐 육아휴가를 간다는 것은 이제 뭐 그 사람에 대한 대처 인력을 뽑아야 되고 그 사이에 급여를 보전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좀 언밸런스한 부분이 있죠. 좀 자, 이런 안타까운 불평등 같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저출산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편안하게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대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대안도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업의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식 개선이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 기대해서는 안 되고요. 사회적으로도 조치가 좀 필요한데요. 뭐 직장 내 보육시설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육아라든지 이런 출산 휴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한다든지 법률상으로 명료화하는 것도 이제 개선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제 남녀 평등에 대한 이야기, 차별 이야기 네. 쭉 들어봤는데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마음 한켠이 무겁고요. 네. 꼭 화장실 갔다 와서 그냥 나오는 것 같은 뒷사람에게 죄송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요. 네. 이제부터 좀 상큼 발랄한 이야기로 기분 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기분 전환 해주실 만한 이야기도 뭐 없을까요? 좀 남녀 평등이 잘 이루어지는 직장 사례를 좀 들어드릴 거 하는데요. 네. 그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그 노동부에서 선정하는 이제 남녀 평등 우수 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제가 간단한 제도를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뭐 ABC 워킹 타임이라고 해서 실제 7시부터 10시까지 출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1시간 단위로 조정을 한다거나 네. 또는 점심 시간도 2시간으로 탄력 점심 시간을 운영을 우와. 하고요. 직장 내 보육 시설도 갖추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편의 제공보다는 승진에 있어서 이제 여성에 대한 차별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동일 노동을 하면 동일 임금을 지급해서 같은 지금은 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제 남녀 평등이 정상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기업이라고 좀 할 수 있죠. 좋네요. 좋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또 그렇죠, 좋아지긴 그렇죠, 하는데요. 그렇죠. 네. 남녀 평등이 사실은 양성 평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들도 좀 마음가짐 같은 걸 좀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차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없어져야 되지만요. 네. 여성분들도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예를 들어 드리면은요. 이제 양성평등 개념으로 가셔야 되는데 여성분들이 가끔씩 내가 받아야 될 권리는 취하려고 하지만 이제 구성원으로서 참여해야 되는 행사라든지 또는 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여자니까 또는 이제 나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많이 빠지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직무적으로만 본인이 잘하는 것
많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제 근로자로서 그리고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역할도 충실히 하셔야 됩니다. 뭐 기업에서는 사실 여성이나 남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로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로자로서의 직무 역할 그리고 네. 구성원의 역할 두 가지를 동시에 잘 하시는 주말엘라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 이 자기의 생각을 좀 바꾸시는 네. 게 여성분들에게 도움이 된다. 근데 남성분들에게도 저희 남성 대표자로서 네.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러지 않습니까? 이제 아내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동료가 일을 하면 회식 때 빠지면 왜 그래? 그러지 마. 여자도 회식을 해야지 하지만 아내가 회식을 한다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늦게 오고 그러면 싫어하죠. 무슨 회식을 여자가 회식을 하냐 뭐 이러면 난리가 나는데 그러지 네. 마십시오. 우리 남성분들도 한번 생각을 우리 여성분들처럼 조금만 바꾸시면 양성평등의 시간 얼마 멀지 않았다. 얼마 남지 그럼요. 않았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우리 모두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뭐 우리가 조금만 생각만 다르게 하면 우리가 편안한 생활 또 밝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또 갖게 됩니다. 네. 네, 세상의 모든 여자 주말엘라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저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보인다. 여자가 보인다. 준말엘라의 도전! 도전.